자, 엔지니어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엔지니어의 정의와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는 공학기술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것들은 활동하는 것에는 연구 또는 개발, 생산, 관리, 판매 관리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윤리도 있고 의사의 윤리도 있지만 특별히 이 책에서는 엔지니어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그래서 엔지니어 윤리를 책에 소개하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공학기술에서의 위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사고의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특히 공학도들이 엔지니어들의 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상품백화점 또는 뭐 다리 붕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미 우리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고를 막지 못했지요. 그래서 공학 기술자들한테 엔지니어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윤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윤리와 청렴의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윤리. 기업의 윤리의 경영은 합리적인 타선적 행위이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윤리는 무조건 사실은 이윤이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어떤 사고가 났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윤만 목적으로 했을 때는 요즘은 어때요? 금방 뺀치당하잖아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업의 윤리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요즘 기업이 조금 윤리적이면 불매운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업의 윤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청렴의 의무, 부패,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암용하는 것을 부패라고 한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직업 선택과 적성.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결정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 선택을 할 때 돈을 먼저 보냐, 또는 어떤 보수와 근무 요건을 보느냐, 또는 발전 가능성과 전직 용의도, 적성, 이런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무 요건을 요즘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적성도 포함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근무 요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도 보면은 근무 요건이 좋아야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그게 제일 우선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근무 요건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근무 요건 중에 집에서 다닐 것이냐, 아니면 자취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 서울 같은데 직장을 잡게 되면 방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월급을 많이 좀 덜 받더라도 엄마 밑에서 밥 먹고 이렇게 다니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적성은 평소 자신의 취미나 관심이나 성취도가 높은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 또는 성격 유형, 신체적 조건, 전공 지식, 자격증, 가정 환경이나 외국어 습득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성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놔야 됩니다. 1학년 때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고 했을 때는 하나하나를 쌓아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가 토익 몇 점 이상이어야 돼. 그럼 토익 점수도 미리미리 따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과 전직 용의도. 내가 앞으로의 어떤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조금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발상이잖아요. 보수와 근무 요건, 여러 가지 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공무원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사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공기업에 다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반듯한 대기업을 다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진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있다. 창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창업은 10명 중에 1명만 성공을 한다고 하니까 좀 그것도 막 창업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창업은 좋은 점은 패기와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또 패기와 열정만으로 어떤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충분한 데이터 준비가 있어야 되고 또는 자금도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공이 쉬우면 누구나 창업하겠지요. 그런데 내 주위 사람들 보니까 창업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도 월급쟁이고 나도 월급쟁이고 우리 딸들도 월급쟁인데 창업하셔가지고 돈 번 사람들 보면 우리 수준을 굉장히 넘어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키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은 급여와 복지가 좋고 중소기업은 회사 분위기가 가족 같고 자신의 의견 타진이 좋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대기업 같은 데 가면은 보수가 엄청 많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 아들이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월급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줘? 그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자, 직업 종류와 핵심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고 미래의 직업 세계는 커다란 변화가 예측된다.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이 평생 직업은 어때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 지금 교사를 했어. 그럼 교사라는 지금 그나마 63세에 정년을 하잖아요. 공무원은 61세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뭘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생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100세, 여러분들은 12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한 세대에 20년, 30년까지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8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89세 또는 우리는 100세, 여러분들은 120, 130세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생 직업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평생 공부를 해야 되고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직업 선택을 할 때에는 적성 검사를 반드시 해봐라. 이제 교과서에서는 MBTI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의 경향을 이해하고 타인도 이해하는 폭을 넓어진다. 학교에서 무료로 해주니까 꼭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받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한다면 MBTI 검사를 학교에서 해와라. 그래가지고 제출해라 했어요. 그래서 너 성격 검사가 어떤 것이냐 한번 자세히 봐봐라. 문항이 많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수업 도중에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MBTI든 다른 성격 유형 검사도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6장. 자기개발과 사회비평과 직장생활. 자기개발과 사회비평 도서 소개를 굉장히 몇십 권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서는 일종의 성공을 위한 지침서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고 그 많은 책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권 정도는 읽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인의 권리와 법. 자,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자, 근로자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무조건 근로자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맺은 말, 직업윤리의 미래적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를 위한 목표여야 한다. 지금 윤리라는 것은 나만이 아니다. I'm okay, you are okay.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공동체를 위한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사회 발전을 위한 기회의 의미이기도 하다. 자아 실현을 위한 어떤 현대적 덕목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8장은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면접 같은 것들이 작성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첫인상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뽀샤 정리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 경력상, 긍정적 변화나 성과 위주로 경력상을 써라. 자격증을 지금부터 꼭 준비하라.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보고 많이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작은 딸 것을 보니까, 너 취직할 만하다. 참 소개서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큰 딸은 그 자기소개서 없이 그냥 시험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시험이라기보다 뭐라 하지? 시험이 없이 취직을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없어. 근데 자기소개서를 하나 썼다고 나를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혼났어요. 너 이거 자기소개서라고 써왔니? 그리고 소연이 거를 보여줬어요. 우리 둘째 딸 것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는구나. 큰딸이 더 오히려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령이 좀 있어야 된다. 인생의 목적과 꿈둥이 성찰이 필요하다. 책에 자기소개서 예시 등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간단하게 OT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차 시는 제가 과제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일에다가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1장은 내 메일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1장 그냥 넘어가고 2차 시부터는 반드시 과제를 간단하게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